리플 CEO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사토시의 해고를 바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뒤에는 910억 달러가 움직이는 거대한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3개월 만에 910억 달러를 암호화폐에 쏟아부었고 미국은 9조 달러 은퇴 자금을 개방했습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여러분 사토시의 해골이라는 작품 들어보셨나요? 원래 이건 비트코인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소비가 환경을 파괴한다라고 경고하는 상징물이었죠. 그런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걸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기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화해 제스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갈링하우스가 왜 하필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싸울 때가 아니라 협력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엄청난 돈이 암호화폐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해도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3개월 만에 910억 달러가 암호화폐에 들어왔습니다. 이전 분기보다 이 두 분기보다 무려 51% 급증한 수치인데요. 이 미국 대통령 정책 하나가 지구 반대편 러시아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분열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이 갈링하우스가 누구보다 빨리 눈치챈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 관심을 증가시켰다라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암호화폐 ETF 허용 같은 정책들이 전 세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모든 암호화폐에게 기회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만의 동무대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이 러시아 상황을 자세히 보면 위험 신호가 보이는데 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하면 테더 같은 코인들이 차단당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제재 위험이 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러시아 거래소 트래픽은 오히려 0.9%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거래량은 늘었는데 트래픽은 줄었다. 이건 더 큰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우회 거래가 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제 무려 103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일부 국가의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건 구성비인데 비트코인이 62%, 이더리움이 22%, 스테이블 코인이 15%입니다. 이 제재를 받는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가장 신뢰한다라는 증거이죠. 러시아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을 최근 1년간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자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충격적인 전망이 있는데 비트코인 연구자 스민스톤 위드가 2025년 말 비트코인 가격을 22만 달러에서 33만 달러 수준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현재 가격의 2배에서 3배 수준인데 이 365일 이동 평균과 이 파워 법칙 모델을 사용한 분석입니다. 정확도가 매우 높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당연히 있겠죠. 단 4번의 시장 주기 데이터만을 사용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패턴은 분명하며 과거 상승 주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신호가 있는데 이 장기 투자자들이 무려 42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이동시켰다라는 겁니다. 현재 하나로 바꾸면 한 5.2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3에서 5년 보유 그룹이 21억 6천만 달러, 2년에서 3년 그룹이 14억 1천만 달러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이런 대규모 이동은 보통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할 때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게다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TXMC는 비트코인이 2013년 이후 7에서 8주 연속 상승한 적이 없다라며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금이 7주째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건데 한편 SEC는 여전히 알트코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암호화폐 지수펀드 ETF 승인을 또 연기를 한 건데요. 이 1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인데 비트코인이 77%, 이더리움 12%, 나머지가 XRP, 솔라나, 에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이라고 하지만 알트코인 ETF에는 여전히 보수적인데요. 그래서 폴리마켓에서는 연내 승인에 대한 낙관적 배팅이 이어지고 있지만 확실한 일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링하우스의 행동을 다시 보면 정말 영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더 이상 변두리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라며 분열보다는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카르다노도 이 비트코인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있죠. 업계 전체가 협력 모드로 돌아서고 있는 건데, 그리고 XRP는 SEC와의 법정 싸움에서 이겼죠. 이제 미국 기업이 발행한 코인으로 SEC 인정을 받는 몇 안 되는 자산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은퇴자금 9조 달러를 암호화폐에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극도로 신중하라라는 지침을 완전히 폐지한 건데요. 이 401k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월급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전체 1%만 유입되어도 900억 달러입니다. 이 피델리티는 이미 2022년도부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제 다른 기관들도 뛰어들 겁니다. 이 JD 벤스 부통령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바이든의 암호화폐 탄압이 끝났다라며 암호화폐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이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시장 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제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베터 마켓 같은 기관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테라, FTX 사태 같은 일이 은퇴 자금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XRP가 기습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가 세계 최초로 XRP 중심 재무 전략을 발표하며 1억 2,100만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우디 왕자가 이끄는 펀드가 주도한 투자인데, XRP 트레저리를 설립하고 XRP 레저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비축에서 상위 5개 자산을 고려한다라고 했는데요. XRP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리플 이사회 출신 애덤 트레이드 먼도 자문위원장으로 합류한다고 하니 실행력도 보장된 셈인데요. 하지만 XRP는 이러한 긍정적 뉴스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발표 이후에도 2.2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최근 24시간 기준으로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시장 약세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보파워의 3호 발행도 6월 18일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해서 실제 매입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지연 요소들이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 갈링하우스가 제시한 암호화폐 업계의 공동 가치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분산화와 혁신, 금융 포용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술적 차이나 과거의 대립보다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토시의 두개골 작품도 원래 비트코인 비판용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의 생존력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재해석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포페의 경우는 이번 주기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더 많은 유동성과 더 큰 기관 투자자, 변화된 리스크 구조로 인해 더 길고 점진적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현재 알트코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12에서 24개월은 상대적으로 쉬운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알트코인들이 2배에서 4배까지 급등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최근 라스베이거스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에서 이 알트코인 데일리의 발언이 또한 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XRP 커뮤니티와 우리는 그간 갈등이 있었지만 SEC와의 싸움에서 공식적으로 승리한 달부터 생각을 바꿨다라고 밝혔는데, 이들은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같은 4년 주기가 아니라 기관 중심의 새로운 흐름이라며 주요 알트코인들은 자체 ETF 상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개별 프로젝트의
경제 성공을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 이후에 은퇴 자금의 암호화폐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셜 웰스의 이 창립자 필립 차오의 경우는 고용주가 투자 옵션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법령과 암호화폐 투자 실패 시 고용주가 소송을 당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규제가 완화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즉시 암호화폐 옵션을 제공할 거라는 말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고 초기에는 소수의 혁신적인 기업들만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74,500달러에서 저점을 찍은 후에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일 동안 이점 지역 고점인 이 107,300달러 근처에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더욱 우려스러운 건 장기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동이 거래소 보유량 증가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급격한 가격 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행히 현재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매도 압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건,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업계화에 모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리플 CEO의 행동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력 사례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 미국 은퇴 자금 유입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초기에는 소수 기업만 참여하겠지만 성공 사례가 나오면 급속히 확산될 겁니다. 세 번째로 SEC ETF 승인 일정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말까지 알트코인 ETF들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동성 관리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의 42억 달러 이동 같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CEO의 사토시 해골 기부는 단순한 화해 제스처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러시아 910억 달러, 미국 9조 달러, 전 세계 제도권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싸울 때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때가 온 거죠. 다음 주에 XRP가 왜 갑자기 미국 정부의 관심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기회인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리플 CEO의 이번 행동이 진짜 화해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전략적 계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